이제 원소 원자라는 개념을 할 거야. 자, 원소 원자는 단어 들어봤지? 그치? 근데 그 뜻이 어떤 건지는 알아? 그 원소가 어, 어떤 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원자는? 원자는 그 물에 살짝 그 엄청나게 뭉쳐져가지고 한 원소를 되는 거. 아, 그래. 그리고 오, 그래도 대답하네. 오, 잘했어. 그 찰레스는 알아요, 체육에. 책에서 알아? 그래. 자, 일단 요거로 하기 전에 먼저 단어부터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떤 형태라든가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막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그래. 우리가 적어도 돼요. 저거. 알지? 응? 응. 아니면 이면지 줄까? 네. 이면지가 낫지? 자, 자, 일단 기본 정의만 좀 들어가자. 원자라는 거 있어. 원자. 자, 원자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 어텀. 발음 좋아. 야, 우리가 그냥, 이거, 선생님, 그냥 아톰 이렇게 하는데? 어텀? 와, 발음 좋네. 자, 원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질 있지? 물질을 막 쪼갤 거야. 막 잘라낼 거야. 그래서 물질을 잘라냈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가 있어. 그래서 원자는 있잖아.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 자, 이거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른다. 알지?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채소 알갱이를 원자로 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원자들이 모여서 계속 모여 있으면 우리가 그것들이 이제 크게 덩어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책상도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 막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얘를 이제 막 쪼갰을 때는 이제 원자 형태로 이제 쪼개진다는 거야. 그래서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고, 그 원소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엘리먼트라고 그래. 엘리먼트. 자, 이건 뭐냐? 바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채소 알갱이인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 원자의 종류.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채소 알갱이, 원소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그러면 우리가 물이라는 것이 있지. 물. 자, 물을 이제 큰 형태의 물을 이제 쪼갤 거야. 쪼개다 보면은 자, 어느 순간에 자, 이렇게 알갱이가 물이라는 것이 알갱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자, 뭐야 이거? 물은 몇 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지. 3개의 알갱이, 3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이 알갱이의 종류가 산소야. 자, 요 2개의 알갱이의 종류는 수소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이제 어떤 원소의 기호라고 해가지고 그냥 수소, 산소 한글로 쓰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쉽게 구분하기 위해 산소를 자, 이렇게 대문자 O라고 할 거야. 자, 수소는 대문자 H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산소가 O가 되고 수소는 H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뭐야 이거?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몇 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렇지. 2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물은 어떤 종류의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수소 원자가 2개 아래 첨자로. 자, 산소 원자가 1개. 근데 여기 이름 우리가 쓰지 않아. 그래서 화학에서 개수를 표현할 때는 2부터 숫자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숫자가 없으면 뭐야? 그냥 그대로. 1개. 숫자가 없으면 1개. 그래서 이렇게 H2O라는 물은 수소 원자가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 원자가 1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서 이루어진 게 바로 물이란 거야. 오, 그래. 그래서 이게 바로 원자와 원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원소를 표현했을 때, 자, 원소 기호라는 것이 있어. 자, 뭐니? H. 그 뭐라고 읽어? 그 산소. 수소. 아. 자, 얘는 He. 헬륨. 헬륨. 리튬. 자, 얘는 베릴륨. 베릴륨. 자, 이렇게 하면 붕소. 이거 아는 거지? C. 영어로는 카본이라고 그래. 카본. 카본이라고 그래. 카본. 카본의 약자야. C. 탄소. CO2가 이산화탄소고 CO는 일산화탄소. 이거 다 이제 수업해 줄 거야. 읽는 방법. 자, N은 질소. 알지? 그래서 일단 원소 기호를 좀 많이 좀 외워놔야 돼. 자, O는 산소. 자, F는 플루오린. 플루오린. 자, 우리 이제 영어로 플루오린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이제 불소라고도 얘기해. 불소. 그래서 불소 치약 들어봤지? 불소 치약. 치약의 불소 성분. 여기 F가 치약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충치를 예방하고 충치 세균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Ne. 네온. 아는 거지? 자, Na. 우리가 원소 기호할 때, 만약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글자가, 이제 그러니까 글자가 2개 있으면 첫 번째는 대문자야. 두 번째는 소문자 쓴다. 자, 이건 뭘까? 나트륨. 그래서 나트륨은, 얘네가 소금의 성분이야, 소금. 그래서 짠맛을 일으키는 것이 나트륨이지. Mg. 마그네슘. 응? 자, Al은 알루미늄. 알루미늄. 자, Si. 규소. 규소. 자, P. 인. 인. 뭐 이제 인산 들어봤지? 인산. 인산 할 때 그때 그 얘가 들어가 있는 게 인. 그래서 P가 인이야. 자, S는 황. 자, 영어로 이제 썰퍼거든. 황이 썰퍼. 자, Cl. Cl은 염소. 그래.
자, AR. 아르곤이라고 그래, 아르곤. 자, 대문자 K 하나가 들어갔네? 칼륨. 자, CA. 그럼 얘를, 칼슘. 자, 일단 요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외울 거야. 외울 거야.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원소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원자들이 있을 때 그 원자의 종류가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제 그 원자의 종류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할 거란 말이야.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소금을 염한 나트륨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금이, 자, NaCl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래, 소금. 염한 나트륨. 그러면 나트륨 1개, 염소 원자 1개, 이렇게 돼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물질을 표현할 때는 이게 원소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물질을.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 얘는 소금이라고 막 염한 나트륨 막 이렇게 해서 막 한글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암기를 많이 해야 돼. 알지? 외우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건가. 그게 이제 그거를 잘 하면은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야. 그게. CO2랑 그런 거안 나와 있어요. CO2는 뒤에 나올 거예요. CO2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CO2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CO2는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분류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원소 기호.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소 기호를 통해서 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줘서 얘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도당이라고 불러. 포도당. 이걸 포도당이라고 그래. 포도당. 그럼 포도당은 탄소 원자가 6개가 있고 수소 원자가 12개가 있고 산소 원자가 6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자, 원소의 개념을 조금 잡아놓고 가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요거에서 일단은 요거는 집에 가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자, 이제 우리가 물질의 구성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원소에 대해서 이제 갈 거야. 원소. 자, 지워도 되지? 오케이. 자,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원자나 원소를 분리를 했다. 근데 옛날에는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서는 자, 이 원자나 원소의 개념을 그때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기원전이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과학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거의 다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많이 접근했어. 그래서 원소나 원자는 이때는 뭐냐 물질이라고 판단한 거야. 그냥 물질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생각했대. 알지? 그래서 원소 하면서 물질 간의 변화. 그러니까 원소는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때는 원자도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속력이란 표현도 쓰고 속도란 표현도 쓰지. 근데 속력, 속도란 표현 쓸 때 그냥 따로 구분해?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면 속력과 속도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1초 동안 오른쪽으로 1m 갔어. 그리고 왼쪽으로 1m 갔어. 그럼 나는 1초 동안 몇 미터 움직인 거니? 그러면은 그때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2m/s 이런 식으로. 1초 동안 2m 갔대. 근데 봐봐. 오른쪽으로 1초 동안 1m 가고 왼쪽으로 1m 갔어. 그럼 나는 1초 동안 위치는 어떻게 되니? 0이 되잖아. 그 위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속도야. 움직인 거리로 표현하는 게 바로 속력이고 다르잖아.
그치? 근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하지 않고 쓰니까 그냥 뭐 속력 속도 그냥 막 쓰는 거지. 너 야구 좋아해? 야구 좋아해? 그래. 아, 근데 지금 하나가 제일 잘해? 하나가 1등이야? LG 하나보다 못해? 됐어. LG 팬은 아니지? 아니, 중학생 형들 중에서 이제 LG 팬들이 있어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처음에 막 나한테 약 올렸거든. 근데 지금 나한테 이제 찍소리 못하지. 하나가 1등 해가지고. 자, 이제, 이 고대에서는 이 원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자, 탈레스라는 철학자죠. 철학자는 1원소설이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물이라는 하나의 원소가 근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분에다가 물을 뿌렸더니 거기서 씨앗이 막 나. 그래서 풀이 자라, 식물이 막 자라. 그 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바로 내가 물을 줬더니, 그치? 싹이 트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물이 근원이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어. 탈레스 1원소설. 자,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있다. 엠페도클레스. 자, 4원소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속 시간순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물, 불, 흙, 공기. 그래서 물과 불과 흙과 공기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가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이고, 자, 똑같은 4원소를 주장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지? 근데 여기서 나중에 보면은 또 이제 우리 막 중1 과정에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과학자가 나와. 이 사람은 이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사람이야. 둘레를 측정하고 지구 반지름을 측정한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은 4원소를 주장했어. 그러니까 물, 불, 흙, 공기. 그런데 이 4원소는 변한대. 즉, 물과 불이 만나서 다른 원소로 바뀌고, 흙과 물이 만나서 다른 원소로 바뀌고, 불과 공기가 만나서 다른 원소로 바뀌고, 그러니까 원소와 원소가 만나서 다른 원소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소 변환설이라고 그래. 원소 변환설. 그러니까 똑같은 4원소설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소는 어떻게 된다? 변할 수가 있다. 어떻게? 자,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 요것에 의해서, 이 4가지 성질에 의해서 원소와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원소 변환설이야. 근데 이 원소 변환설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연금술이라고 들어봤지? 자, 우리가 이제 고대, 중세, 근현대, 현대 막 이렇게 나눌 때, 자, 이 연금술이라는 게 뭐냐면, 값싼 굴이나 납을 이용해서 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연금술이야. 그러면 이제 이 연금술이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물질들은, 원소들은, 자, 서로 변환이 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굴이나 납 같은 이러한 조금 값비싼 금속들을 이용해서 비싼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뉴턴이라고 있다. 알지? 중력을 얘기하고 만유인력. 그치? 그 뉴턴도 연금술사였어. 연금술사. 그래서 뉴턴도 이 연금술을 믿을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연금술이 중세 시대를 지배를 했어. 그래서 굴이나 납이나 금을 납을 가지고서 비싼 금을 만들려고 하는 연금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원소 변환설이야. 그러면 연금술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했겠지. 만약에 연금술에 성공했으면 지금 금은 완전히 사방팔방 널려있을 거야. 그치? 흔해 빠졌으니까 금이 왜 비싸? 흔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얘는 아주 소량으로 지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금은.
그러니까는 금이 비싼 거지. 희소성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 원자의 정의를 했었지.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채소 알갱이야. 그래서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뀔 수가 있어? 못 바뀌지. 바뀔 수가 없어. 자, 그 원자는 다른 원자 형태로 바뀔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원자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지? 그 원소도 다른 종류의 원소로 바뀔 수가 있어? 못 바꿔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납이라는 원소가 금이라는 원소로 바뀔 수가 있을까? 안 되죠. 구리라는 원소가 금이라는 원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왜 실패를 했냐? 바로 원소는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자, 원소는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연금술은 실패를 했다. 하지만 이 연금술이 왜 우리가 연금술을 많이 얘기하냐면 실패한 거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겠어. 그치? 그리고 요 금을 만드는 요 실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험 장치들을 만들고 발명하고 그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학 중에서 화학의 발달에 결정적으로 많이 발달시킨 것이 바로 연금술이야. 연금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자, 중간에 자,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 자, 입자설이야, 입자설. 자, 입자설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원자는 어떻게 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채소 알갱이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인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 원자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얘기한 사람이고, 자, 이 원자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돌턴. 들어는 봤나? 돌턴? 돌턴. 그렇지. 다 들어는 봤을 거야. 다 너 이제 막 그 Y 막 읽고 그랬지 어릴 적에. Y 안 읽었어? 이거 안 읽었어 Y? 만화책? 그래? 보통 그래서 집마다 Y책 막 이게 수십 권씩 있지 않나?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과학과 관련된 책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이름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 그치? 거기서 이제 배웠을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고대에서는 자, 원소라는 개념이 자, 1원소설, 4원소설, 원소 변환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탈레스의 1원소설,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이 원소 변환되고 그 사이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란 개념을 입자설로 주장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중세 때 보자. 중세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실험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나올 거야. 자, 중세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 변환설의 영향을 받았답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그 받은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야? 연금술이야. 그래서 주변에서 자, 수은이나 황, 뭐 구리, 납 이렇게 해서 값싼 물질로부터 값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거는 실패했다. 왜? 원소는 다른 원소로 바뀔 수가 없거든. 알지? 그래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야. 그래서 실패를 했지만, 하지만 실험 기구가 발명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실험 방법들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때 중세까지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됐다면,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뭐야? 근대. 자, 그러면 언제가 중세고 언제가 근대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근대를 얘기할 때는 보통 그 산업혁명, 산업혁명 기준으로 이전을 중세, 이후를 근대. 보통 이렇게 많이 구분해. 그래서 근대부터는 이제 추상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과학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그래서 근대, 자, 첫 번째 과학자 누가 나오냐? 보일이 나와. 보일. 들어봤지? 보일의 법칙. 그래서 보일은 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보일.
그래서 보일의 원소수는 뭐냐? 자,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좀 정리 좀 해줄게. 우리가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자,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자, 얘네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치? 자, 근데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알지? 그래서 수소 기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치. 수소 기체도 물질, 수소 기체라는 고유한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야. 자, 산소 기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수소 기체는 이제 우리가 수소 기체가 모아져 있어. 거기에 성냥불을 갖다 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수소 기체는 성냥불을 갖다 대면 퍽 하면서 타버린다. 연소가 된다. 퍽 소리가 나면 연소가 된다. 그래서 연소가 되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연성이라고 해요. 가연성. 가능하다. 뭐가? 연소가. 연소가 가능한 성질. 자, 산소 기체는 불씨를 산소 기체에 넣어주면은 불씨가 어떻게 돼? 다시 타오른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일어나는 거야. 종이가 산소가 있어야 종이가 탈 수가 있는 거지. 자, 우리 가스불, 라면 끓이려고 가스불 켰어. 산소가 있어야 가스불이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산소는 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기체.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해. 조연성. 이 조자는 도와준다는 뜻이야. 너 한자 많이 공부했니? 까먹었어? 왜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용어에서는 한자 용어가 참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단어나 용어 설명할 때 한자 같은 경우 이제 그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요 조라는 거는 돕는다는 얘기야. 알지? 그리고 연소. 그러니까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근데 조연성 얘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쨌든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럼 수소 기체를 보니까는 H2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수소 기체는 뭐야?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지. 자, 산소 기체를 우리가 O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산소 기체 O2는 자, 어떻게 돼?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얘처럼 자, 수소 기체나 산소 기체처럼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돼 있잖아. 그치? 얘는 수소라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얘는 산소라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호돈소 물질이라고 그래.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그래서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바로 호돈소 물질. 그럼 이제 우리 그 물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렇지. CO2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얘네들은 물질인데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가 두 종류지. 두 종류 이상.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럼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그렇지. 화합물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화합물이야. 그래서 호돈소 물질하고 화합물이거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원소는 다른 원소로 변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은 수소는 다른 원소로 쪼개지거나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얘는 다른 원소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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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바뀔 수가 있죠. 자, 수소
호돈수 물질, 산소의 호돈수 물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합물은 각각의 그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호돈수 물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쪼개는 거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 분해라고 해요. 분해. 분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어떻게 돼? 탄소와 산소로 분해가 될 수가 있어. 호돈수 물질로 바뀔 수가 있어. 알지? 하지만 원소의 종류는 바뀌질 않지. 그치? 똑같은 탄소, 산소, 산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얘기야. 그래서 보일은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왜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을까요? 원소는 다른 원소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해시켰어. 자, 화합물을 분해시켜. 그러면 호돈수 물질이 되지. 자, 얘가 분해가 돼? 쪼개져? 안 쪼개집니다. 알겠지? 마찬가지로 CO2는 탄소와 산소로 분해시켰어. 쪼개놨어. 하지만 탄소나 산소는 다른 원소로 쪼개져? 분해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돈수 물자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자, 얘기했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현대 원소의 개념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원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부아지에, 와, 이 라부아지에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 자, 라부아지에야, 라부아지에. 그, 보일은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을 한번 분해시켜 보자는 거야. 그 분해시키면은 거기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가 나오겠지. 원소가 나오겠지. 그치? 그 원소가 나오고, 그럼 그 원소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주철관 실험인데, 이게 참 웃겨. 왜냐면 이제 우리 이게 이제 뭐 교과서라든가 교재에 나오는 실험들을 직접 다 해보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용어라든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내가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아, 이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주철관은 자, 철로 이루어진 관이야. 그러니까 철을 원소 기호는 철은 뭐다? Fe라고 할 거야. Fe. 알지? 그래서 Fe가 철이야. 철. 그래서 철로 이루어진 관을 자, 요게다가 이제 철로 이루어진 관을 요게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둘러싸 가지고서 가열을 할 거예요.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굉장히 높은 온도로 열을 가할 거야. 그러면은 자, 이 이제 관이기 때문에 요 주철관에다가 물 자, H2O로 이루어진 물을 여기다 흘려보낼 거야. 그럼 물이, 여기 있는 주철관은 어떻게 되니? 굉장히 뜨겁겠지? 자, 이 뜨거운 주철관을 지나갈 거야. 자, 지나가고 나서, 자, 이 물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수증기로, 수증기로 바뀌겠지? 기체로. 그래서 물의 기체는 수증기야. 고체 상태 물은? 액체 상태 물은? 그렇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하면은 액체. 기체 상태를 얘기할 거면 그냥 수증기. 고체 상태를 얘기할 거면 그렇지. 얼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요게 이제 물이 들어가다가 자, 수증기가 나와요. 그 수증기는 기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자, 꼭 기억해. 기체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이제 주전자에 물 끓여요. 자, 주둥이 입구에서 뭐가 나와? 김이 나오지. 그럼 김은 기체가 된다, 안 된다? 그치,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는 뭐다? 액체야. 우리 겨울에 하면 입김이 나오잖아. 그치, 액체야. 오, 잘했어. 그래서 항상 기억해. 기체는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가 나오는데, 요 수증기를 이제 여기에 냉각을 시킬 거예요. 냉각을. 그래서 아주 차가운 물에다가 통과를 시킬 거야. 자. 미지근 물에 해도 돼. 어차피 100도씨보다 낮으면 수증기는 물이 되니까. 근데 이제 냉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가운 물을 넣어주는 게 더 빨리 실험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이제 여기에 쌓일 거예요. 근데 요게 다시 관을 딱 뽑아, 유리관을 뽑아가지고서, 자, 유리관을 뽑았더니 여기에 뭐가
되냐면은 기체가 포집이 돼요. 자, 포집이라는 건 기체를 모았다는 얘기야. 뭐야? 분명히 수증기는 물이 됐는데 기체가 나왔네? 그래서 이 포집된 기체에다가 성냥불을 갖다 댔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돼? 타버렸어. 이거 무슨 기체지? 성냥불이 갖다 댔더니 퍽 하고 탔어. 연소가 됐지. 가연성을 가지잖아. 그럼 우리가 성냥불 갖다 댔더니 퍽 하고 터졌어. 무슨 기체일까? 수소기체. 수소기체. 그럼 이 수소기체는 어디서 나온 거야? 뜬금없이 수소기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까 좀 가열해서 나온. 그렇지. 가열했을 때 요 물이 뭐가 됐다? 분해가 됐다. 물이 분해가 됐다. 그러면 물이 H2O니까 분해가 되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로 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의 분해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이 수소기체는 알았어. 야, 근데 이 산소기체 어디 갔을까? 자, 요 안에서 산소기체도 물이 분해돼서 산소기체 생기겠지. 근데 주철관일 때, 주철관은 철이 있지. 철이 산소 기체와 반응해야. 그렇지. 그래서 천천히 반응하면 우리가 녹이 쓴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면, 산소랑 빠르게 반응하면 그 연소라고 그래. 철도 연소.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하는 것. 그래서 산화철이 돼. 그럼 철은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자, 내가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 자, 고체와 액체는 눈에 보여.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거야. 우리 이제 물질 하면서 고체, 액체, 기체 구분하는 거 할 거야. 상태.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뭐야? 눈에 보이면 고체, 액체. 안 보이면 기체. 알겠지? 그러면 고체, 액체는 어떻게 구분할까? 고체는 이거 만질 수 있고 액체는 근데 들어 올릴 수 있어. 고체도 들어올릴 수 있잖아. 이거 고체인데. 고체는 응. 형태가 일정한데 그렇지.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럼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말하자면은 그거를 고체를 만약 칼로 자른다고 하면은 음. 얘는 딱 모양이 잘리는데 액체는 아무리 해도 똑같이. 그렇지. 자, 그거를 이제 쉽게 하나로 이제 딱 구분하는 방법은 고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액체는요? 움직여요. 흐르죠. 그래서 안 움직이면 고체, 움직이면 액체야. 알겠지? 네. 자, 이렇게 구분할 거야. 그러니까 철은 고체고, 자, 산소는 눈에 안 보이니까 기체지. 자, 아까 얘기했지. 산화철 했더니 뭐지? 녹? 자, 녹은 뭐야? 고체랑 기체가 만나서 생겼잖아. 그러면 얘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녹은. 자, 여기 쇠에 녹이 생겼어. 녹이 막 움직여? 아니 그러면 고체? 그렇지, 고체죠. 고체. 그러면 이제, 이 철이 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산소 기체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됐어. 그러면 처음에 주철간의 처음 질량이 철의 질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주철간의 여기가 처음 질량이 될 거고, 자, 질량이란 거는 물질이 갖는 고유한 값이다. 알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주철간의 나중 질량이지. 자, 질량 어떻게 될까요?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 비교하면 더. 자, 처음은 철의 질량인데 두 번째 나중 질량은 철과 산소가 붙어있는 질량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높아진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질량이 증가한다. 그럼 주철간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질량이 증가했어. 그럼 왜 증가해?
아, 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산소와 결합했구나. 그리고 뒤에 기체 포집해가지고 성냥불 갖다 냈더니 퍽 하고 타버렸어. 수소 기체가 나왔구나. 그럼 물이 분해하면, 자, 물이 분해되면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분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물은 분해가 됐으니까 원소가 되니 안 되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원소가 아닌 거지. 그렇지. 분해가 안 되는 게 원소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물은 분해가 됐으니까 원소가 아니네. 하지만 수소기체, 산소기체는 여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분해돼요?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원소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라부아지에의 실험이 된다. 자, 이해됐어? 네. 그래. 금방 잘 하네. 응. 너 IQ 검사해봤니? IQ 검사해봤어? 안 해봤어? 좀 초등학교도 하지 않아? 그래? 보통 IQ 검사 많이 하던데. 자, 이제 라부아제는 조금 이제 무식하게 실험했잖아. 지금 우리 현대 와가지고서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거야.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다. 물의 전기분해.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자, 전기가 뭘까요? 그렇지. 전기도 에너지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소리 에너지, 파동 에너지, 뭐 그렇죠. 에너지인데 전기의 정체. 전기의 정체.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거. 그치.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건데, 자, 우리가 전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 그치? 지금 전동도 이제 충전도 전기를 그치 채우는 거고. 자, 그러면 전기가 뭐냐라는 거야.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알지? 네. 자, 플러스 전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다르게 표현하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기. 그럼 전기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전기라고 한다. 알지? 그래서 이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면은 플러스 전기 또는 양전기라고 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은 음전기 또는 마이너스 전기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전기예요. 그럼 전기가 흐른대요. 전기가 통한대. 그럼 뭐가 움직이는 거야? 전하가 움직이는 거야. 즉,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거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거나. 그럼 금속은 전기가 통하지. 네. 그럼 금속에는 뭐가 움직일까? 금속에는. 자, 금속 안에는 자유전자라고 해서 금속 원자 안에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 자유전자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두면 전자는 마이너스 띄니까 어느 쪽으로 끌려가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겠죠.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 같은 N극끼리 S극이 밀어내잖아. N극에서 당기잖아. 전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 같은 마이너스끼리도 서로 밀어내.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겨. 근데 금속 안에는 자, 금속 원자 사이사이에 원자 틈에 사이사이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느 쪽 끌려갈 거야? 이게 만약 플러스를 든다면 그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쪽으로 가겠지. 마이너스가 만약 된다면 마이너스들이 거기로. 그치.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우리가 금속 양 끝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은 이게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 플러스 쪽으로. 자유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하가 움직이잖아. 전기가 흐르는 거야. 우리 도선 같은 경우 있잖아. 전선 안에 이제 도선이라고 하지. 그 도선은 이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자, 소금물은 있잖아. 요 안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 근데 소금은 나트륨 원자가 플러스를 띱니다. 자, 염소 원자가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할 거예요.
다 우리 배울 내용들이야. 알겠지? 그럼 양이온,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겠지. 그러면 이제 소금물은 전기가 흐르니, 전류가 흐르니, 흐르지 않니?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있잖아, 바다에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쳐. 그러면 위험해. 감전되잖아. 그치? 감전된다. 저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막 새벽에 밤에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전신주 밑에 있다가 감전사 당하고. 그치? 막 그런 것들. 그 왜 그러냐면은 전기를 흐르잖아. 얘는 플러스니까 어느 쪽으로 끌려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야. 자, CL은 자,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소금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가 흐르는 거야. 전기가 흐른다고 얘기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의 전기분해야. 이거 뭐지? 물에다가 전기를 가할 거야. 근데 물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진짜 우리가 순수한 물 있지. 그냥 물이라고 하면은 순수한 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띠는 입자들이 거의 없어.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 가지고 감전되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는 뭐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있는 입자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 금속이니까 거기서. 아니, 이제 금속 말고 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은,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물 있잖아. 그건 순수한 물이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띄고 있는 이런 이온들이 녹아있어서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녹아있으니까 어떻게 얘네 움직이면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막 물에 감전사 당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순수한 물이 아니라 얘네들이 녹아있는 물들이야.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소량 넣어줘야 돼요. 요런 것들을. 알겠지? 그래서 물에다가 전기가 흐르면은, 자, 물은, 자, 요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잘 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두 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전기를 가하게 되면, 자, 이것도 전기도 에너지라고 했잖아, 네가. 그치? 자, 에너지 가지고 뭐라 하면 우리가 일이란 걸 해. 자, 손 줘봐봐. 자, 내가 산소고 네가 수소야.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는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어. 자, 분해할 거야. 그 이게 끊어져야지. 어떻게 끊어져? 그냥 끊어져? 누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그치? 쳐야 되지. 딱 치면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전기를 가하게 되면 이 전기가 얘네를 이렇게 툭툭 끊어.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결합을 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소하고 산소 간의 결합을 끊었어. 자, 그래서 끊어가지고서 요 수소와 수소가 다시 붙어버려요. 요렇게 붙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수소 기체가 되죠. 그치? 자, 요 산소인데, 근데 잘 봐. 우리가 산소 기체는 수소 기체자 H2잖아. 자, 산소 기체하기는 얘는 O2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수소 두 개니까 H2가 됐어. 산소는 작게네? O2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치? 물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 요게 또 전기가 이렇게 끊을 거야.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다시 결합하면은 자, 요렇게 해서 수소 기체가 몇 개 만들어져? 두 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치? 그러면 요게 산소 원자가 어떻게 돼? 또 결합하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산소 원자가 요렇게 자, O2가 만들어져. 그럼 우리가 물을 전기 분했거든. 자, 봐봐. 자, 물이 몇 개가 분해가 됐어? 그치? 두 개의 물이 분해돼서 수소 기체가 몇 개 생겼어? 수소 기체가 H2가 몇 개 생겼어? 그치. 두 개 생겼지? 자, O2 산소 기체 몇 개 생겼어? 한 개 생겼죠. 그치? 그러니까 물과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 사이에는 두 개, 한 개, 2대 1이라는 입자수의 비, 개수비가 성립이 되지.
그럼 우리는 이 B를 어디에다가 표현할까? 바로 요 화학식 앞에다가. 그럼 이건 뭐야? 이 H2O는 두 개의 H2O가. 자, 그래서 몇 개, 두 개의 수소기체가. 그치? 자, 그럼 한 개는 숫자 표시해야 안 해? 안 하잖아. 자, 숫자 표시 안 하는 거야. 그거 없으면 뭐야? 한 개의 산소기체가.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자, 이렇게 돼.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몇 대 몇의 개수가 성립이 된다? 개수. 그렇지, 2대1. 이거 언제 배운 줄 알아? 중3 때 배워. 지금 우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3 때 배울 내용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지.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물이 전기 분해가 된다. 그러면 수소기체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연성, 성냥불, 펑. 이거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네가 실험했어? 오, 이거 실험한데 그 불씨 넣어가지고 산소일 때 불씨 다시 타오르고. 그거 할 때는 막 꺼져가지고 연기 나고 갖다 대면 꺼지고. 뭐 이산화탄소 CO2에 넣어봤겠네? 네. 그 CO, 직접 포함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래. CO2는 이제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가라앉거든. 그럼 이제 타고 있는 걸 덮어버리니까 산소를 차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소가 조연성이잖아. 연소를 도와주는 건데 산소하고 만나지 못하면 연소가 안 되지. 그래서 꺼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조연성,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펑하고 타버리잖아.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기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야. 그랬을 때, 자,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요 수소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이 돼요. 산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난 외우고 싶어? 그러면은 이것만 기억해. 수마만 기억해. 뭐야? 수소가 마이너스 극. 그치? 딱 이거 한 글자 외우면 돼. 그럼 나머지 산소는 뭐야? 플러스 극이지. 그러니까 수만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수소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산소는 뭐가 돼? 플러스 극. 그렇지.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가 중2 때 요 플러스 마이너스 물어보기도 해.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물이 전기 분해됐다. 그러니까 자, 수소와 산소 기체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 즉 호돈소 물질이라는 얘기고 물은 분해가 되는 화합물. 그래서 물은 화합물이야. 근데 이제 라부아지엘 때는 이제 화합물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분해가 물은 분해가 되네? 그 물은 원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그러면 라부아지엘은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는 분해가 안 되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원소구나. 자,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돼? 물은 분해가 돼요. 왜? 수소, 산소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다? 호돈소 물질이구나. 자, 그래서 원소의 두 번째 정의. 자, 원소의 첫 번째 정의는 원자의 종류였지만 원소의 두 번째 정의는 호돈소 물질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자,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반응했어. 그래서 물이라는 화물이 만들어져. 그럼 이 수소 원소는 뭘 뜻해? H야, H2야. 호돈소 물질가 H2가 되는 거야. 자, 요 산소 원소는 마찬가지 O2, 그렇지, O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소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호돈소 물질을 얘기한다. 자,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소가 어떤 거냐. 이미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앞에서 방금 하면서 이제 다 설명했던 거야. 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그치? 자, 그랬을 때 분해되거나 합성되지 않습니다. 자, 앞에 들어갈 거야.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뭐냐면은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반응이 화학 반응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 화학 반응이야.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는 건 화학 반응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얼음도 물이고요. 액체 상태 물도 물이죠. 물질의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모양이나 상태,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라고 그래. 그거는 우유하고 치즈는 서로 다른 물질이잖아. 그건 이제 화학 반응이 되는 거야. 화학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도 원소는 안 바뀐다는 거야. 알지? 원자의 종류는 안 바뀌어. 단지 원자 간의 배열이 서로 달라지는 거야.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데 화학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 수소끼리 붙고 산소끼리 붙어서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분해되거나 합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채소 알갱이, 원자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것도 했었지. 그리고 호돈수 물질을 원소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방금 전에 이것도 했지. 자, 그래서 이 원소의 종류는 지금까지 118종이 있어. 그래서 이 118종의 원소들을 쭉 표로 만든 것이 주기율표야. 그걸 이제 주기율표라고 그래. 우리 교재 첫 페이지 펴봐. 뭐 교재 맨 앞에. 이거야. 이게 바로 주기율표라고 해서 118개의 원소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주기율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우리 이제 중등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울 거야.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자, 그 중에서 118개 중에서 90개는 자연계에서 발견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 90개 원소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 자, 우리 지구에 있는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빅뱅이라고 들어봤니? 빅뱅 이론.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의 한 점에 있다가 이게 폭발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 태양과 같은 별이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이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포함되어 있는 뭐 초은하, 거대 은하, 초은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은하단, 그래서 초은하단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별 있지, 별. 자, 태양이 대표적인 별이야.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뭐다? 지구에서 제일 그치, 태양이야, 태양. 그러면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이거 잠깐만,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나비족 나오는 영화. 아니, 나비족이 나오는 SF 영화 있잖아. 아,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안 나오네?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1, 2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드라마에서 이제 거기 배경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야.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에 있는 어느 행성. 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자, 어쨌든 간에, 그 별이, 태양 같은 별은 안에서 수소가 핵반응이란 거예요. 핵반응. 그래서 이제 원소의 종류가 바뀌는 핵반응이라고 그래, 핵반응. 그 핵반응을 통해서 수소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이 또 뭉쳐가지고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존재하는 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져. 별에서.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이제 크기가 한 10배 이상 큰 별은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별에 생을 다하게 되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쭉쭉쭉 커지다가 폭발해. 폭발하면서 그때 이제 무거운 원소들, 우라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자연계에 있는 종류의 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진 거다. 알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핵반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118종, 118개의 원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원소를 어떻게 이용하냐. 자, 수소. 자, 지금부터 앞에다가 내가 원소기 하나 써줄게요. 자, H2G, 수소. 자,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야. 가장 가벼워. 우주에서 제일 가벼운 원소는 수소야. 그래서 수소는
별을 이루고 있는 주된 구성 원소가 수소야. 태양도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그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개의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자, 불에 잘 타. 가연성. 그래서 우주 왕복선. 자, 우주 왕복선, 요, 오타 났다. 내가 이거. 우주 왕복선이나 수소 자동차의 연료 등으로 사용이 된다. 알지? 바로. 자, 헬륨은 He라고 그래. 헬륨. 자, 헬륨은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야. 근데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고, 자, 끄집어낼게.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어. 자, 반응성이라는 얘기는 화학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서로 반응해서 새로운 화합물, 새로운 물질로 변하지 않아. 자, 그래서 반응성이 없어. 반응성이.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가지고 수소 기체가 되는 것도 화학 반응이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나중에 화학 결합해서 공유 결합, 뭐 이온 결합, 금속 결합 이런 거 이제 배울 텐데, 그러니까 이게 원자들이 결합해가지고서 원소가 만들어지거나 화물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헬륨 원자나 네온 원자나 아르곤 원자는 다른 헬륨 원자끼리 서로 결합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자끼리 결합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뭐가 될까? 한 개의 원자가 뭐가 된다? 한 개의 물질이 됩니다. 한 개의 원자가 한 개의 물질이 돼요.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자, 얘네들의 성질이 거의 같잖아. 같거나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서 얘를 묶어서 그냥 퉁으로 쳐가지고, 자, 그냥 어떤 명칭을 하나 붙일 거야. 헬륨, 네온, 아르곤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자, 이 비자가 뭘까? 한자로. 안일 비자. 자, 활성이 영어로는 액티비티야. 그래서 액티비티를 다르게 하면 얘가 반응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은 반응성이에요. 그러니까 비활성이니까 뭐야? 반응성이 없는 기체.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개를 많이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풍선이라든가 비행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비행선이 나왔을 때는 비행선 큰 풍선에다가 여기 수소 기체를 놓고 이제 수소 가벼우니까 뜨겠지. 그래서 있잖아. 이 비행선을 타고 이제 막 가는데 폭발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 그래서 이 비행선이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요때 이제 비행선이 이제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독일 어떤 사업가가 그래 난 비행선 해야겠다. 근데 수소가 펑 하고 터지잖아. 그래서 헬륨 가지고서 비행선을 만들었어. 헬륨 안 터지거든. 반응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선 타고 갔어.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화 타이타닉 알아? 타이타닉? 그러니까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타이타닉이 중간에 침몰이 돼.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담은 영화가 타이타닉이야. 엄마한테 물어봐봐. 타이타닉 영화. 아마 엄마 타이타닉 영화 보고 막 울었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영화거든.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잘생겼어. 자,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 이제 전쟁이니까. 전투기. 그러니까 비행선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전투기에 그 비행기 해가지고서 이제 비행기로 실어나는 거지. 그게 이제 막, 저기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비행선 충전기체를 이용한다. 그러면 왜 수소를 이용하지 않냐? 얘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연소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탄소가 있어. 탄소.
자, 탄소로 이루어진 호론소 물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숯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숯. 우리 고기 구울 때 태우는 거. 숯. 흑연. 샤프심이나 연필심 또는 이제 건전지에 그 탄소 막대 있지. 흑연 막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러면 요 숯하고 흑연,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자, 어떤 놈은 흑연, 몇백 원 주면 살 수 있는 샤프심. 자, 어떤 놈은 숯, 뭐 몇천 원 주면 살 수 있는 숯. 자, 어떤 놈은 몇백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다이아몬드. 아니, 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서로 다른 호돈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숯, 흑연, 다이아몬드를 서로 뭐라 부른다? 얘네들을 동소체라고 한다. 동소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소의 동소체는 숯, 흑연, 다이아몬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알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기금속, 흑연은 연필심이나 전극, 탄소 막대로 사용이 된다. 자, 규소. SI야, SI. 자,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 가장 많이, 지각에 가장 자 빼자. 많이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자, 석영이라는 거 들어봤지? 석영. 자, 이 석영은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광물이야. 자, 석영의 화학식이 SiO2예요. 근데 그 지각은 요 석영이 포함된 암석이 거의 92%예요. 지각은. 그러니까는 규소는 지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하여튼 제일 많이 존재하는 건 산소야, 지각은. 자, 그리고 얘는 반도체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알겠지? 반도체 원료. 그래서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산소. 그러면 이때는 뭐야? O2라고 하죠? 물질이니까. 자, 지구 공기의 약 2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산소야. 그래서, 자, 생물의 호흡. 자, 호흡이란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호흡은, 자, 우리 사람 같은 생물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지. 양분을, 영양분을 섭취하지. 그렇지? 그래서 녹말이나 단백질, 지방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자, 그것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기도 해. 알겠지? 근데 이 에너지를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한다. 호흡. 그러니까 이거는 들숨 낮숨. 자, 이거는 이제 숨쉬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고, 우리가 생물에 호흡하게 되면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움직이잖아. 말하고 있지? 니도 움직이고 있지? 그럼 우리 몸에서는 계속 이 호흡이 세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제일 많은 게 우리 근육. 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곳이 근육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소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조연성 기체니까 당연히. 그치? 자, 바로 이렇게 되고. 자, 철. Fe가 되죠. 자, 철은, 자, 철광석이라는 철이 포함된 광석에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철의 재련이라고 해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철광석 집어넣고 녹인 다음에 거기에 철을 막 뽑아낼 거야. 그러니까 철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철로 이루어진 다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라든가 이 다양하게 우리 이제 제품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금은 AU야, AU. 금은 AU라고 그래요, AU. 자,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작아요. 아까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없으니까 지 혼자 존재한다. 그러니까 금도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다른 원소,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하니 안 하니? 안 하니까 순수한 금의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막 2000년 전에 금관이 막 금으로 된 제품들이 발견이 되고, 그치? 녹슬지 않은 상태로? 바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주 소량 존재하는 거야.
소량 존재하니까 어떻게 돼? 비쌀 거 아니야. 그리고 광택이 굉장히 좋잖아. 그 광택이 좋기 때문에 기금속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금술사들이 이제 연금술로 이제 금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건 실패를 했다. 왜? 원소는 화학 반응에서는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자,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알루미늄 하게 되면 그냥 가볍다.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우리 음료수 캔, 그게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비행기나 자동차에도 알루미늄을 이용을 해요. 왜냐면 이제 철은 무겁잖아. 그러니까 비행기 동체를 무거운 철로 하게 되면은 이게 연료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알루미늄 하는데 알루미늄 캔은 이게 쭉 쉽게 약하지 쉽게 막 변형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다른 금속을 집어넣어가지고 철과 거의 비슷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근데 철보다는 가벼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단단하기는 철과 똑같으면서도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비행기 동체로 쓰게 되면은 연료가 적게 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더 멀리 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가공해서 철을 대신해서 사용한다. 바로 이제 이게 알루미늄이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원소 기호 나오지. 내가 알려준 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해서 최대한 좀 많이 외워야 된다. 최대한. 자, 우리가 거의 한 40개 정도는 외워야 될 거야. 근데 지금 당장 40개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중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는 40개 이상은 조금 외워놓고 있어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져. 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그래. 자, 이제 문제 보고 한번 해볼까? 자, 물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탈레스 하면은 1원소설. 그치? 자,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설.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것이 따뜻함, 차가움, 습함, 건조함, 4가지 성질에 의해서 변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원소 변한설.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니까 틀렸지. 자, 중세 연금술사들은 값싼 물질을 이용해서 금을 만드는데 그치, 실패했지. 자, 성공했으면은 금은 흔해 빠지고 가격도 되게 싸겠지. 자, 만약 금이 이렇게 흔하다면은 우리는 금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금 가지고, 자,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전자기기가 거기 전류가 흐르잖아. 그 안에 금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는 금은 구리 전선, 우리가 보통 전선하면 구리를 생각하지. 그래서 이 전기가 흐르는데 구리보다도 금이 더 잘 흘러요. 금 들어가 있다는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거, 핸드폰 있지? 뭐 스마트폰이 아니 뭐 구형, 피처폰 이런 것도 그 안에 다 이제 기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 전기가 막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전자 장치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 안에 금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금속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그 집에 이제 막 10년 된 것도 이제 가면은 이게 몇천 원 주고 이제 몇천 원 돈을 주거든. 돈을 주고 사간단 말이야. 휴대폰 그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최소 몇천 원이라도 사간다. 왜? 그 안에 있는 금이라든가 금속들을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바로. 그래서 금이 흔해 빠지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지.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뭐 노트북이라든가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발달이 됐을 거야. 알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보일은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거를 실험을 누가 했다? 확인한 실험을 라부아지에가 실험하면서 물은 분해가 됐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빼고는 모두 다 맞죠. 아까 저 쉬는 시간에 수업을 가졌어요. 오, 그래. 아까
지웠어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순서로 나타내라. 그치? 물질과는. 일단은 모든 만물의 근원 1원소서니까 가가 먼저 돼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4원소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나가 바로 이제 염금술이죠. 이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이면 33종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제 중세. 다. 저게 여기 라부아지에야, 라부아지에. 이게 이제 라부아지에가 주장한 거야. 자, 33종이 들어오면 라부아지에가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치? 4원소 변환설, 이렇게 되고, 얘가 염금술이 되고, 자, 얘가 탈레스 1원소설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대순으로, 시대순으로 나열을 하고, 자, 다음 원소를 모두 고르세요. 탄소, 염화수소는 HCl, 그러니까 수소 원자한계, 염소 원자한계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H2O, 자, 알루미늄 Al, 암모니아가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3개로. 자, 설탕은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외우지 마. 외우는 건 아니야. 지금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 왜냐면 외우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고, 자, 설탕의 예를 외우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 고등학교 가서 하면 돼. 자, 구리는 CU. 그치? 이게 원소가 되고, 그럼 나머지 뭐가 된다? 나머지 얘네들은 아니지, 화합물. 화합물. 그래서 이제 혼합물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단원에 나올 거야. 물질의 특성에서 이제 그래서 순물질, 혼합물 구분하는 거 이제 할 겁니다. 자,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화학 반응에서 이가 들어가야겠죠. 자, 수소와 산소는 분해가 안 되니까 원소가 되지.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 원자의 종류. 기본 성분은 원자의 종류란 뜻이고요. 자,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118개 중에서 자, 원소가 118개 원소가 있거든. 그치? 90개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그치? 자, 28개가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야. 그러니까 만들 수가 있지. 자,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아요? 자, 원소가 118개잖아. 그 물질은 118개밖에 없나?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하고 수소 원소로 이루어진 걸 보면 물질의 종류가 되게 많어. 막 이렇게 되고, 자, 뭐 다양하게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해. 원소는 2개지만 얘로 나올 수 있는 건 되게 무궁무진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시가스, 천연가스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우리 LPG 가스, 석유가스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의 종류가 많은 거지 원소의 종류가 많은 건 아니다. 그치? 오케이. 자, 라부아지에 실험이 나왔다. 그치? 와. 자, 주철관을 뜨겁게 달군 후 한쪽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관은 냉각수를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얻어진 기억은 주철관을 녹슬게 했으니까 뭐다? 산소지. 녹쓰는 거는 산소. 자, 그 다음에 냉각수를 통해서 통과하고 난 물질에서는 뭐가 얻어진다? 수소가 얻어진다.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물을 구성하는 원소와 물의 성질은 같아요. 자, 수소는 성냥불 갖다 대면 퍽하고 타고, 자,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데, 물은 수소, 산소가 있지만 물에다가 성냥불 갖다 대면 꺼지잖아. 꺼져가는 불씨를 물에 넣으면 꺼지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구성하는 원소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물에 수소가 있다고 수소 기체 성질을 갖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성질은 다르다가 돼야지.
자, 물이 원소가 아닌 이유는 분해가 됐잖아요. 그치? 자, 기억은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타오르게 합니다. 자, 니은 수소기체는 성냥불 갖다 대면 퍽 하면서 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원소와 그 사용의 이용의 예. 자, 수소는 아니죠. 기계 건축은 뭐야? 철. 자, 우주선의 연료가 수소. 자, 비행선을 띄울 때 사용하는 게 헬륨이네. 자, 생물의 호흡과 물질의 연소는 산소. 이거는 탄소가 돼야겠지. 그래서 아직은 지금 과정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한 그 내용들이 경험한 것들이 아직은 적어. 그리고 이제 많이 접한 것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좀 많이 힘들 거야. 어려울 수가 있어. 예로 실제 사용하는 예.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봐야 돼. 자, 반도체 이용이 된대. 반도체 이용이 된대. SI가 뭐지? 규소. 규소. 자, 전류를 잘 흐르게 하여. 자, 그 여기까지 금도 돼요. 근데 전선에 이용이 된다. 자, 금 가지고 전선 만들면 전선 이용이 1m가 몇백만 원. 그치? 그렇지. 구리. CU. 자,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그래. 탄소, C. 탄소. 자, 이렇게 되지. 그렇지. 기호를 쓰라면은 원소 기호고요. 그냥 원소를 써라면은 기호도 써도 되고, 우리나라 말로 뭐 규소 이렇게 해도 되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원소의 확인을 들어갈 건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조금 기본 개념 좀 설명할게. 우리 원자라는 거 있잖아. 그치? 원자. 자, 요즘 우리 그 화학이나 물리와 같은 과학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가 뭔지 알아? 양자역학. 양자역학이야. 자, 너 앤트맨 봤어? 앤트맨. 너 마블 영화 봐? 마블 영화 안 봐? 보진 않았어. 자, 그 앤트맨에서 이제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양자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 양자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는 원자는 쪼개지지 않잖아. 그리고 원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저 공기 중에 지금 산소 기체가 다니고 있어요. 얘는 산소 혼자 2개가 붙어 있거든. 보여?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그치? 그러니까 기체 같은 경우 원자 뭐 1개짜리도 있고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붙어서 돌아다니는데 원자 크기가 너무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기체는 눈에 안 보여. 그만큼 원자의 크기는 너무 작다라는 거야. 근데 그 원자를 이제 쪼갤 거야. 핵반응으로. 쪼개서 막 들어가. 그러면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가 되잖아. 우린 거기를 양자세계라고 그래. 거기가. 양자세계. 그래서 원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 이제 원자의 구성. 자, 원자 구성. 자, 원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요. 이 플러스 전기의 원자 핵 주위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 핵을 다시 한번 쪼개봤더니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야.
자, 요 단어들은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야. 알지? 아는 단어들이 또 있고. 원자핵 알잖아. 전자 알고 있잖아. 자, 양성자, 중성자 다. 그치? 어쨌든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냥 뭐 책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수업이든 뭐든 다 접했던 단어들이야. 그럼 이제 정확하게 얘네들 구분해 보자는 거야. 자, 양성자가 영어로는 프로톤이야. 그래서 프로톤. 중성자는 영어로 우리가 뉴트론이라고 그래. 전자는 일렉트론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기호가 나오지. 그럼 기호는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기호로 많이 쓴다. 그래서 양성자를 P라고 놓을게요. 프로톤. 중성자를 N이라고 놓을게요. 자, 전자는 E라고 놓을 겁니다. 알겠지? 때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를 띄어. 그래서 원자핵이 플러스 띄고 있는 거야. 자, 중성자는 만약에 중성이잖아, 중성. 그래서 얘는 0이야. 즉, 전하를 띄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전자는, 그렇지, 마이너스를 띄어.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양성자하고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잖아. 그래서 이 전하, 전기의 크기, 전하의 크기를 뭐라 하냐면은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해. 전하량. 그러니까 전하의 크기, 전기의 크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이제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 단위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자, 요 단위를 써요. 숫자 봐, 마이너스 19승이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하량의 비로 한번 놓을게. 그럼 양성자와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똑같아. 자,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양성자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에 전자, 마이너스 띄고 있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는데, 자, 이 원자핵에는 플러스의 입자인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 알지? 그래서 우주가 펑 빅뱅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먼저 전자가 이제 처음에 너무 뜨거우니까는 이제 아주 이제 이게 팍 퍼지면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전자가 만들어지고 쿼크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쿼크라는 입자. 들어봤지? 그래서 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쿼크가 3개가 있어. 3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쿼크의 종류 여러 가지인데 크게 이제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있어. 그래서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를 만들고 쿼크 3개가 모여서 중성자를 만들어. 그 온도가 내려가니까 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이 돼. 그리고 온도가 또 내려가니까 자, 양성자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전기적인 인력으로 그래서 원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빅뱅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38만 년이 됐을 때. 38만 년이 됐을 때. 자, 지금 빅뱅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흘렸지?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이지? 138억 년이에요. 138억 년.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 46억 년. 46억 년이야. 그 태양의 나이도 똑같아. 태양이 만들어지면 지구도 만들어졌으니까. 그 태양의 나이도 46억 년이야. 자, 앞으로 태양의 나이가 몇 년 남은 줄 알아? 한 46억 년 남았어. 알지? 거의 이제 상상도 못할 스케일이지.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38만 년이 딱 되니까 원자가 만들어져. 그때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자, 여기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사이에 전자를 막 돌아다니니까 뿌옇게 돼. 그러니까 빛이 통과를 못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들어봤지? 우주 관측하려고 우주 공간에다가 이제 망원경을 쏘아 올린 다음에 막 관측한단 말이야. 얼마 전에 갈릴레오 탐사선이 어디 간 줄 알아? 목성 갔대, 목성.
이제 목성 직접 이제 안으로 목성 관찰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가지고서 이제 우주를 막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리 관찰해도 이것보다 더 긴 우주를 관찰 못 합니다. 자, 뭐냐면은 38만 년 이전에는 관찰 못 해요. 왜냐면 이때 우주는 빛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빅뱅 후 38만 년 이후의 것만 볼 수가 있어. 그 이전 거는 못 봐. 알지? 어쨌든 간에 그렇대. 그래서 가끔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이제 밤에 잘 때 잠 안 오잖아. 그러면 유튜브를 딱 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과학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이 있잖아. 빅뱅 틀어놔. 우주에 대한 거 천문 틀어놔. 양자역학 틀어놔. 참 잘 온다. 들으면 참 잘 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의 원자 핵이 있고요. 자, 요렇게 이제 궤도에서 전자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고 있어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돌고 있대.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자, 원자 핵은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지. 그러면 이 원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기 사이에는 뭐가 나타난다? 잡아당기는 인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원자 핵이 이렇게 전자들을 잡아당길 거야.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핵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핵의 인력, 핵의 정기적인 인력이야. 알지? 그래서 이제 원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여기에는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이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런데 하나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화학적으로 봤을 때, 자, 또는 물질로서 봤을 때 안정하다는 뜻이 나와. 안정. 자, 안전과 안정은 달라. 안전은 뭐야? 영어로 safety. 그치? 자, 안정이란 건 뭐야? 영어로는 stable. 자, safety와 stable은 다른 거지. 자, 안전하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안정하다는 거는 변화가 적을수록 안정한 거야. 그럼 불안정한 것은 뭐가 된다? 변화가, 그치, 변화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변화가 잘 될수록 불안정한 거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정한 거고, 그래서 변화가 아예 없으면 그때가 가장 안정한 거야. 알지? 그럼 변화가 적으려면 에너지는 많아야 되니 적어야 되니? 변화가 적으려면. 그렇죠. 에너지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물은 열을 흡수하잖아. 열 에너지가 많아지지?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돼? 끓는단 말이야. 막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변화가 잘 생기고, 에너지가 적을수록 변화가 적어. 자, 그러면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이다. 알지? 그럼 인력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돼요. 왜냐면, 자, 여기서 변화가 생긴다니 이 전자가 밖으로 막 뛰쳐나갈 거야. 근데 핵이, 이 전자를 잡아당긴 핵의 인력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 전자는 변화가, 탈출 못하지. 탈출 못하지. 그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금속에는 자유전자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럼 금속의 자유전자는 뭐냐? 핵의 인력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전자야. 그래서 약간에 의해서도 쉽게 원자 밖으로 뛰쳐나가. 뛰쳐나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전자 간의 반발일 때 막 랜덤하게 막 움직여. 야, 그거 어디서 들었냐? 방금 그 얘기한 거 어디서 배웠어? 아니, 전자 간의 반발력으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 진짜? 맞아, 그거야. 그래서 자유전자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개념이 다 이제 뭐 중학교 개념, 고등학교 개념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표현이 조금 더 이제 달라지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지. 그래서 뭐 고등학교는 속박된 전자, 막 이렇게 자유전자와 속박된 전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자, 그러니까 핵의 인력이라는 거는 변화를 막는 힘이야. 그러면 반발력, 밀어내는 반발력은, 또는 얘를 이제 우리가 청력이라고 해요. 청력은, 그렇죠, 적어야 되죠. 청력은 밀어내잖아. 내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잘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요 전자를 핵이 잡아당기고 요 전자는 핵이 잡아당깁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지. 그래서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그렇지.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하면은 에너지는 커지니 작아지니? 그렇지. 커집니다. 아주 잘했어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자, 우리가 이제 원소를 구분할 때 금속 같은 경우 불꽃 반응색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거냐? 자,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 개념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설명할 거야. 이거 머릿속에 탁 박아놔야 돼. 안정하다? 무조건 변화가 적어, 에너지가 적어야 돼. 인력은 커야 돼. 반발력은 작아야 돼. 자연스럽게 탁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에 원자 핵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 전자랑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다르지. 그치? 그리고 원소마다 양성자 수가 다를 거란 말이야. 요 플러스 K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럼 똑같은 껍질을 하더라도 얘가 수소냐 헬륨이냐 뭐 탄소냐 산소에 따라서 요 에너지도 다르겠지. 그치? 바로 그 얘기야.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할 거예요. 앞으로 E라고 하면 에너지야, 에너지. 그러면 요 전자가 에너지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에너지 큰 쪽으로 가겠지. 이 전자는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큰 쪽으로 전자가 움직여. 그럼 이 전자는 불안정해. 자, 왜 안정하다는 걸 얘기하냐면은 모든 변화는 그 변화의 방향은 어느 쪽이다? 안정해지는 쪽이다. 그러니까 불안정해졌으면 다시 안정한 쪽으로 되돌아가려고 자연스럽게, 이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사용하면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막 한대. 그러니까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겠지. 근데 원래 상태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인력은 똑같아요. 자,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치. 줄어들려면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맞아. 그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되냐 이 얘기야. 바로 뭘로 방출된다? 빛으로 방출이 된다. 알겠지? 지금 우리 형광등 불이 오잖아. 그건 형광등 안에 기체들이 있거든? 자, 전기가 흐르지. 그리고 이 기체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그럼 그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전자들이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요렇게 되지. 그럼 다시, 그래서 빛이 나와. 근데 이 빛이 우리가 이 빛이라는 거, 자, 빛을 쭉 하게 되면은 자외선이란 빛이 있어. 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맞죠? 그 다음에, 자, 보라색에서 빨간색의 여기가 뭐예요?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맞지? 그리고 빨간색 바깥쪽에는 적외선이라는 빛이 나와요. 적외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은 가시광선의 빛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볼 수가 있어요. 맞지? 그래서 이제 요거지. 그러니까 요 빛이 나와. 근데 금속마다, 원자마다 여기와 여기는 에너지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여기 떨어지더라도
그 원자의 종류마다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 방출되는 가시광선의 빛의 종류가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빛이 이제 가시광선의 빨간색의 빛이 방출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경우는 노란색의 빛이 방출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경우는 보라색의 빛이 방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금속이 아니라 일부 금속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금속의 불꽃 반응색이에요. 자, 왜 불꽃 반응색이 나오게 되는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금속의 불꽃 반응색은 불꽃의 에너지를 금속의 전자들이 흡수를 해. 그럼 모든 금속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금속은 가시광선이라 얘를 방출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리고 얘네들을 모두 방출하면 색깔이 아니라 뭐야? 백색광. 그러니까 이게 형광등의 빛처럼. 그러니까 백색광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를 무슨 색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부 금속만 가시광선의 특정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빨간색을 방출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노란색을 방출할 수 있고 보라색을 방출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금속의 불꽃 반응색.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구분할 때, 자, 원소를 구분할 때, 자, 불꽃 반응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 불꽃 반응색. 자, 불꽃 반응색은 모든 금속이 아니라 일부 금속 또는 자, 그 금속에 플러스 전기를 띌 경우는 우리가 금속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양이온. 그래서 원자가 플러스를 띠면은 양이온, 마이너스를 띠면 음이온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일부 금속이나 금속 양이온이 불꽃 반응색을 갖는다. 자, 갖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는 정도로만 딱 알아두고. 자, 그럼 이제 불꽃 반응색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자, 뭐라고 그랬지, 이거? 리튬.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자, 칼륨은 보라색. 알지? 자, 바륨은 황록색. 자, 구리가 청록색. 칼슘이 주황색. 자, 일단은 요 6개의 불꽃 반응색을 외우자. 근데 이걸 통으로 외우기에는 조금, 그치? 그래서 빨리 외우는 방법. 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륨이지. 자, 여기가 구리가 되고 칼슘이 될 겁니다. 자,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자, 외우는 방법 쉬워. 앞글자 동그벨, 일단 동그벨 칠게.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이 아까처럼 그냥 물의 전기분의 수마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는 방법이 있고, 수마는 수소기체가 마이너스 V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얘를 통으로 외우기 좀 힘들잖아. 그럴 때는 뭔가 문장처럼 만들어서 외우는 거야. 앞글자만 가지고 문장 만들게. 바황이라는 놈이, 바황이가 자, 일산 서구청에 구청에 놀러 가서 칼을 주었대. 그럼 어떻게 돼? 놀아야지. 칼 가지고 칼싸움하면서. 빨리 놀아볼까? 자, 바황이가 구청에 놀러 가서 칼을 주었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칼싸움하면서 놀아야지.
그래서 빨리 놀자는 거야. 빨리 노나 볼까. 그래서 바왕이가 구청에서 칼을 주었대. 빨리 노나 볼까. 칼륨. 그러니까 이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노나 볼까. 칼륨이 보라색. 그러니까 바황, 발음이 황록색. 구청에서, 구리가 청록색. 칼을 주었어. 칼슘이 주황색. 빨리, 리튬이 빨간색. 노나, 나트륨이 노란색. 볼까. 보라색은 칼륨이네. 자, 이거 몇 번 반복하면 다 외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꽃 반응색을 외우는데, 그래서 이 금속과 금속 양이온인데 모든 금속은 아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진짜 막 눈이 부셔. 백색광이 확,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자 빛이 하얀 빛이 그냥 팍 눈에 확 들어온 것처럼. 그치, 송각탄처럼.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 불을 붙일 때는 반드시 곡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눈 부셔가지고 위험해. 그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옛날 영화에 나왔는데 이제 계속 불이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방화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이제 그 수사관이 조사할 때 이거 방화라는 거 찾아낸 거야. 근데 그 방화범에 불을 일으킨 게 뭐냐면 우리 전기 콘센트 있지. 콘센트 열어가지고서 그 콘센트에 이제 마그네슘 금속을 붙이는 거야. 그 마그네슘에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콘센트를 닫아요. 그리고 방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다 닫아.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연소하니까 방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이용하겠지. 그치? 그 산소를 이용하면서 이제 산소가 다 없어지면 마그네슘의 연소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산소가 확 유입이 되니까 한꺼번에 연소가 팍 일어날까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방화범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석유 뿌려서 불을 붙이고 막 그러면 다 흔적이 남거든. 그 흔적을 찾아서 이제 하는데 그건 흔적이 안 남잖아. 근데 그거 찾아가지고서 막 그래서 하는 영화가 있어.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그만큼 위험한 거야. 마그네슘이.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는데. 자, 그런데요. 자, SR이라고 있어, SR. 자, 이거 명칭이 뭘까? 스트론튬이라고 그래요. 이 불꽃 반응색 얘도 빨강이야. 아니, 그러면 불꽃 반응색을 봤더니 빨강이네. 리튬일까 스트론튬일까를 어떻게 구분할까?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이 경우, 그래서 불꽃 반응색이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불꽃 반응색이 같을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이 같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선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자, 선 스펙트럼도 요거랑 아까 했던 원리랑 똑같아. 그러니까는 같은 전자가 이렇게 똑같이 이동하지만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요 에너지가 다르니까. 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야. 자, 됐니? 그래서 숙제는 아까 내가 외우라는 거 외우고 여기 개념이고 우리 뒤에 이제 여기 있지. 자, 55페이지 1번부터 해주 주철관 막 나오지. 그치?